저희 2015 개정 때부터 역량 중심 교육 과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총론에 여전히 6개 역량이 있습니다. 그 역량을 신장하는 게 저희 수업의 목표고, 그런데 그 역량을 발휘하는데 이러한 기초 소양이 바탕이 되어준다라고 총론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. 네, 총론 해설에서는 언어 소양을 이렇게 기초적인 문해력과 매체 문해력이라고 얘기해서 저희가 문해력 수업을 할 때는 꼭 텍스트, 그러니까 인쇄 매체만 갖고 수업을 할 필요가 없고 이미지나 그래픽이나 영상이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. 언론에서 문해력 얘기하는 게 거의 어휘에 집중돼 있죠. 금일 연수를 진행하겠다 했는데 금요일로 착각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많이 돼 있는데, 요즘 아이들이 책 읽기를 좀 많이 종이책 읽기를 많이 저학년 때 못하다 보니까 그 학년에 이제 5학년, 6학년 때 알아야 될 충분한 어휘 수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. 사실적으로 이해하는 역량, 추론하는 역량, 그리고 다른 상황에 적용하는 역량까지 4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. 텍스트 분야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모든 교과에서 문해력 신장 수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2022 개정교육과정에 새로 나온 어휘들이 있죠. 그래서 새로운 용어가 들어오거나 이렇게 했을 때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아는 게 필요하고, 그 다음에 총론과 서울시에서는 어떤 지침을 갖고 있는지 사실적으로 이해하는 게 필요하고, 그래서 수업 평가를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 추론하셔서 선생님들이 수업하시는 실제 교실은 다 상황이 다르죠. 우리 아이들의 특성, 요구 수준 그런 걸 고려하셔서 창의적인 수업을 하시는 역량에 이런 문해력이 바탕이 된다. 수리 소양은 이렇게 총론에서는 제시하고 있고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이렇게 4가지를 얘기하는데, 수리력의 영역이 수학과 하위 영역하고 똑같죠. 그래서 수학과 수리력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는데, 수리력은 수학의 내용과 방법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,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수학의 내용과 방법은 수학 시간에 배우는 거고, 활용할 수 있는 건 사실 수학뿐만 아니라 가장 쉽게는 사회과에서 여러 가지 그래프를 보고 기후의 특성, 강수량 또는 온도의 그런 것들을 해석해내고, 이런 것들이 다 수리력과 관련이 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제 학자 시위 활동 설계 사례입니다. 학교 자유 시간은 사실은 학교마다 특성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기 때문에, 사실은 작년에 본청에서 이 학교 자유 시간 사례 집을 만들 때 고민이 학교마다 다 다르게 나올 수 있는 교육과정인데 우리가 교재를 만들어서 주는 것이 옳은 방향인가? 선생님들께서는 작년에 이제 공개된 수업 자료인데 이 중에서 몇 개만 골라 쓰시거나 수업 아이디어만 가져오시거나 하나를 좀 덧붙이시거나 자유롭게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너의 목소리가 들려라는 수업인데요. 우리 반 상황에 맞게 좀 유연하게 적용하실 수 있는데 좀 방점을 두고 제가 집필을 했었습니다. 보이는 라디오는 다 아실 것 같아요. 이걸 갖고 학자시처럼 만약에 한다면 이렇게 하겠다. 왜 집중형을 말씀드리냐면, 제가 생각했던 수업은 학년 말에 아이들이 공연이나 장기자랑이나 학급별 학예회나 이런 거 하시잖아요. 집중형으로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2가지 중에 쓸 수 있다. 그리고 편성은 국어에 그리고 기초소양 강화로 생각을 해봤습니다. 수업의 목적은 문해력 수리를 신장시키는 그 기초소양 수업에서 실생활 사례를 가져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보이는 라디오 사례를 갖고 와서 수업을 한 겁니다. 핵심 아이디어는 국어과 수학과에서 갖고 왔고요. 성취 기준도 직접 개발을 해봤는데요. 보통 저희가 교과 이미 활동이나 과목이나 다 교과 성취 기준을 참고할 수 있는데, 과목은 아예 새롭게 만들어야 되고 활동은 참고해서 저희가 조금 바꿔서 할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그 과정에서 기존 교과 성취 기준이 어떻게 진술되어 있는가, 그걸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, 지식이해 과정에는 가치태도 3가지 범주 전부 다 들어간 성취 기준도 물론 있습니다. 하지만 그렇게 되면 너무 길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1-2가지만 적용하셔도 될 것 같고요. 보통 현재형 진술로 되어 있는데 수학과만 교과 성취 기준에 할 수 있다라는 진술이 되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도 개발할 때 수학 관련된 거는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 것 같고요. 체육관에서 네트형 게임을 통해서 전략이나 이런 걸 한다는 성취 기준이 있다. 그러면 배드민턴을 하든 탁구를 하든 배구를 하든 다양한 걸 선택할 수 있잖아요. 성취 기준에서는 배구를 통해 무슨 기술을 습득한다라고 하지 않고 네트형 게임이라고 좀 포괄적인 개념을 쓰는 것처럼 성취 기준 개발하실 때는 지역적인 표현보다는 좀 포괄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제가 한 수업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. 아이들이 보이는 라디오를 탐색해보고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본 다음에 우리 반에 보이는 라디오를 기획한 다음에 사연도 쓰고 진행표 만들고 포스터 만들고 실제 해보는 건데요. 요 플러스 돼 있는 거는 이제 유연한 상황을 위해서 선생님들께서 대본 쓰기도 넣을 수 있고 리허설하는 것도 넣을 수 있고 전시를 할 수도 있고 학급별로 한 다음에 학년으로 모여서 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제 사례에 대한 나눔인데 이 부분은
작년에 교재로도 안내가 됐고 영상으로도 배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문해력 수업이기 때문에 요즘 아이들 라디오를 잘 모를 수 있다. 그래서 수업의 시작 부분에 이렇게 어휘를 짚고 넘어가는 활동을 집어넣어줬고요. 아이들이 보이는 라디오는 사연 대화도 하고 전화 연결도 할 수 있고 공연도 할 수 있고 이런 걸 할 수 있구나를 사실적으로 파악한 다음에 우리 반은 어떻게 할지를 기획을 쫙 하는 거죠. 요때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학습자 주도성이 강조가 되고 있잖아요.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줄게 라고 하면 수업 방향이 이상한 쪽으로 갈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수업 설계할 때 세 가지를 강조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. 실현 가능한가, 그리고 아이들 수준에 맞는가, 재미 위주로만 흘러가진 않는가, 요 세 가지를 생각해서 컨트롤 해주려고 했습니다. 이제 사연 쓸 때는 그냥 쓰라고 하면 아이들이 이상한 걸 씁니다. 비밀도 쓰고요, 비속어도 쓰고, 비난하는 말도 쓰고, 다른 친구 이야기도 씁니다. 그래서 사전에 이런 거는 쓰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학습지에서 높임말로 쓰고 익명으로도 쓸 수 있고, 마지막엔 질문을 던질 수도 있다. 사연이 이렇게 쓰는 거야 라고 아이들이랑 탐구한 다음에 써보고요. 공감하는 말, 또 해결책 제시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다. 근데 이제 실제 해보면 어떤 아이는 일어나서 저도 저런 적이 있는데 참 속상했을 것 같아요 하고 앉아요. 그냥 그 친구는 공감밖에 못했잖아요. 하지만 그 아이 수준에서 알맞은 대화를 한 거니까 그 아이한테 대놓고 너 해결책도 말해야지 라고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. 사연도 쓰고 진행표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는데요. 음악 퀴즈 문제를 한 개당 1분이 최대 2분은 넘어요. 2분 30초. 근데 적어야 되지 않을까? 이걸 하고 이걸 먼저 선물하고 썼는데 한 2분 정도 얘네들이 248. 아이들이 시간이 더 쓴가 뺄셈을 배웠으니까 핵심 아이디어 중에 측정이 실생활 문제 해결에 활용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갖고 와서 아이들이 실제로 진행표를 짜는 장면을 보여드렸고, 이 프로그램 중에 만약에 우리 학교가 예술 하나로 특정 악기를 쭉 1년 동안 배운 게 있다 그러면은 학년이나 학급에 합주를 하나 포함시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이것도 그 핵심 아이디어가 평면 도형이 다양한 모양을 범주화한 것이다. 이제 거꾸로 가는 거죠. 3학년 아이들이 배운 원과 직사각형 모양을 찾아보고 라디오 그려서 포스터 만들고, 교재에 다 이렇게 과정중심 평가나 학습지나 넣어놨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.